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 1. 요양보호사의 인권. 요양보호사 역시 인간으로서 존엄과 자유인과 시민으로서의 자유권을 존중받으며 직업인으로서 노동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요양보호사의 기본적 인권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평등권. 고용 형태,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및 종교 등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2. 노동 관련 권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보장, 노동 시간의 합리적 제한, 노동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보장,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확보받을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3. 자유권.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참고, 요양보호사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법 제47조의 2에 보면 장기요양 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 요원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기요양 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장기 요양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의 향상,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 해소하기 위한 건강 증진, 직무 향상 교육, 장기요양 요원의 취업, 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 인력 지원, 그 밖의 복리 향상에 힘쓰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처우 개선이 곧 노인 인권 보호와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 보호. 요양보호사가 일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종사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하고 시설관리가 효율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가. 근로에 관한 보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 1. 임금과 근로시간, 임금의 구속 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 등. 2.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3. 취업 규칙 내용. 4. 종사자가 기숙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보호.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
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장기 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가 안전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하였을 때 처벌할 수 없다. 장기 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는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뿐만 아니라 반복작업, 작업자세, 작업의 힘든 정도, 교대 근무 등의 같은 작업 조건, 직무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욕설, 웃음 등 모든 유해 요인과 노동 과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재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요양보호사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상해가 발생하면 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 근로자 보호의 주요 내용.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해급여 지급에는 지장을 받지 않는다.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산재 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에 치료를 종결한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요양이 끝난 30일 이후에 해고할 경우 해고 및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되어 세금을 떼지 않는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며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보험급여는 양도 및 압류할 수 없어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다. 다.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1. 돌봄 서비스 현장 내 성희롱. 요양보호사와 방문 요양 서비스 대상자가 단둘이 집에 있게 되는 상황, 대상자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 등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빠른 상황 판단과 대처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희롱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희롱 구분 및 행위.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 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함, 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하거나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긴,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에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의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짐,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성희롱 대처 방안, 장기 요양 기관장의 대처. 요양보호사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한다.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 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직원들 사이에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징계해야 한다. 성희롱을 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성희롱 처리 지침을 문서화하여 기간 내에 두어야 한다.
성희롱 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 계획을 명확히 설명한다.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에 작성해 둔다. 이 요양보호사의 대처.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힌다. 모든 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심리적 치유 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 성폭력 상담소, 여성노동 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 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한다. 4. 성희롱 사례. 다음의 요양보호사의 성희롱에 대한 사례들이다. 이 경우 본인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토의해보자. 사례 1. 눕히면서 다리를 만지니 안마를 해달라고 한다. 허리가 불편한 남자 노인의 다리를 뻗게 하는데 기약 만진 김에 다리를 주무르며 안마를 해달라고 하며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시각적 행위. 사례 2. 성기와 성행위를 묘사하는 말을 함. 요양시설의 입소에 있는 한 남자 노인이 심심하고 갑갑하다며 여자 노인의 방 앞에서 서성인다. 그 방에 다른 여자 노인이나 다른 남자 노인들과 시비가 붙으면 옆에서 말리는 요양보호사에게 성기와 성행위를 묘사하는 심한 말을 해서 여성으로서의 수치심이 느껴진다. 언어적 행위. 사례 3. 몸을 지탱하기 위해 신체 여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잡음. 남자 노인이 일어나거나 옆에서 돌아 누우면서 몸을 지탱하기 위해 허리나 손,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무차별적으로 잡는다. 신체적 행위. 4.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1. 직업윤리의 원칙.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보호사에게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사명감과 직업정신, 공동체의식, 공정한 경쟁윤리 등과 같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직업윤리란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의미한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의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2.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책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4.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5.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여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6.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7.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8. 요양보호사는 업무에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9. 대상자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협조를 안 한다는 등의 이유로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2. 윤리적 태도. 요양보호사가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업무에 쉽게 지치거나 의욕을 잃을 수 있다. 요양보호 업무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상자로부터 신뢰받는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윤리적 태도를 갖추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윤리적 태도를 취하면 요양보호 대상자 및 그 가족은 물론 요양보호사 본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1.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대상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해 주어야 한다. 대상자의 종교를 존중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한다. 2. 요양보호사로 종사하게 된 동기를 점검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요양보호 업무는 요양보호사에게 신체, 정신적으로 고된 일이다. 대상자의 배설 요양에서부터 건강 관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쉽게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요양보호사 자신을 점검한다. 직업인이라면 누구나 업무가 자신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생각은 자신의 업무 능력의 미숙,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노력의 부족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먼저 생각해 보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3. 요양보호 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 활동을 해야 한다.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 있는 언행을 해야 한다.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과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시설장이나 간호사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시설 직원, 동료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가족과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을 개발해야 한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는다. 자신의 업무 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하여 자기평가, 지도받는 내용, 앞으로의 발전 등을 자료로 보관한다. 6.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호감을 주고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 바른 몸가짐과 언어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 1. 대상자와의 약속한 내용, 방문 시간 등을 반드시 지키며 사정이 있어 늦거나 방문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대상자를 방문하였을 때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둔다. 대상자 앞에서는 피로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상자와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는다. 신체 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 하며 너무 과장되지 않게 한다.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7.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고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대상자 가족, 타 직원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2. 많은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수행함, 무능력, 태만. 3. 대상자 가족, 다른 직원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4.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 5. 비도덕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 6. 알코올, 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는 행위. 7. 대상자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8.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9.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10. 물건을 팔거나 공용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11. 복지 연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12.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 13. 대상자의 기록 또는 직무 기록을 고의로 위조, 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 14. 대상자를 존중하지 않고 대상자가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5. 대상자의 기록,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이나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뇌 외부로 발산하는 행위. 16.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17. 할당된 장소에서 근무를 거부하는 행위. 18. 등급 판정 또는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8.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분실, 파손, 부상을 예방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9.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10.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다음을 준수한다.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를 정확히 기록한다.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청한다. 누군가에 의해 대상자가 학대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고하거나 신고한다. 요양보호 업무에서 윤리문제 사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 문제 사례, 요양보호사 김 씨는 2년 전부터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은 할머니 73세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인 할아버지가 77세 치매 진단을 받고 점점 악화되어 장기요양 상등급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분가하여 살고 있던 장남이 오전에는 할머니를 돌봐주고 오후에는 할아버지를 돌봐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할아버지가 남자분이라 돌보고 싶지 않다며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하라고 했다. 대처 방법.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종, 연령, 성별, 종교, 경제적 지위,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의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모든 대상자에게 평등하게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요양보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상자의 서비스 신청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대상자 및 가족으로부터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경우 요양보호사는 본인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요양보호 대상자가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 문제 사례 요양보호사 70대 어르신 댁에서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르신이 요양보호사의 손을 붙잡고 쓰다듬었다. 요양보호사는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지만 손 좀 만지는데 어떠냐며 오히려 목청을 높였다. 대처 방법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 접촉을 할 때는 단호하게 거부한 후 대상자의 가족과 관리 책임자 혹은 시설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대상자에게 전한다. 반복적으로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알린다. 대상자의 가족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때에는 기관 차원에서 대상자의 가족과 면담하여 알린다. 대상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은 경우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등급 독거 어르신이 어느 날 서운하다면서 본인 부담금에 대해 말씀하셨다. 어르신 친구가 이용하고 있는 장기 요양 기관 센터에서는 작년부터 1년 이상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은 너무 서운하여 곧바로 센터를 옮기려다가 그동안 잘해준 것도 있고 해서 참고 있다가 이제서야 말을 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앞으로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다른 센터로 옮기겠다고 협박하셨다. 문제 사례 장기 요양 2등급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는 배우자의 실직으로 본인 부담금 내기가 어려우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실제로 180분만 제공하고 급여 제공 기록지에는 240분을 작성하여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사정하였다. 다른 센터에서도 다 그렇게 한다고 들었다고 말끝을 흐리셨다. 대처 방법 위의 두 사례와 같이 대상자나 보호자가 타 기관 센터의 불법 사례를 예를 들거나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면서 불법을 요구할 때는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69조를 설명하고 그런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한다. 복지 용구를 유인 알선한 경우 문제 사례 수급자 김 씨는 안동에 있는 방문요양센터 직원으로부터 복지용구 구입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조사 결과 이 센터는 유인 알선 등을 통해 대상자가 복지용구를 구입하면 복지용구를 판매한 업체로부터 물품값의 10%를 현금으로 받고 있었다. 꼭 필요하지 않는 복지용구를 구매하도록 유인 알선하여 대상자가 민원을 제기한 사례이다. 대처 방법 대상자가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대상자의 상태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나 유인, 알선 등에 의한 부당한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요양보호사 윤리원칙에 어긋나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부정수급을 한 경우 장기 요양 2등급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김 씨는 시어머니가 시설 및 재가 서비스를 거부해서 본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학원에 등록하였다. 학원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를 알게 되었고 실습지인 센터의 도움으로 가족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동료와 함께 상대방의 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받은 부당이익을 센터와 반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런 방법을 1년 넘게 해오다 이웃의 신고로 들통났다. 대처 방법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운영된다면 가족에 의한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제도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해가 되는 활동을 강요받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드리려고 하면 보호자는 사용했던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사용하라고 강요하였다. 결국 대상자의 해운부에는 염증이 생겼고 보호자는 염증이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시킬 때 제대로 시켜주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요양보호사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처 방법. 요양보호사는 사용했던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사용하면 대상자에게 악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는 윤리적 원칙에서도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무해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계속 강요한다면 관리 책임자와 다른 자녀 등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기관 차원에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없음을 알린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금품을 절도한 경우 30대 여성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돌보던 어르신 82세의 금품을 절도하여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인 A씨는 어르신 댁에 들어가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통장과 도장을 훔친 뒤 인근 은행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처 방법. 이 사건이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요양보호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에 임할 때마다 자신의 직업적 윤리와 자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직에 종사하게 된 동기를 점검하여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노력한다. 3. 노인장기 요양법 위반에 따른 벌칙. 노인장기 요양법을 위반하면 동법 29조에 의한 급여의 제한과 제67조 벌칙, 제68조 양벌 규정, 제69조 과태료 등에 의하여 처벌받게 된다. 제6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본인 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을 행위하는 자. 수급자를 속여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 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 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보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